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윤호의 또 그래 점점점 나에게로 식사 대접. 뜻하지 않게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떡국떡으로 라볶이를 해 먹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을씨년스러운 게 마치 어느 한 방구석 어딘가에서 귀신이 까꿍 하고 나타날 것 같은 날씨입니다. 저는 이런 날을 정말 싫어합니다.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에 가슴 아프는 이별을 참 많이 했었었고, 이런 날이면 꼭 불길하고 뭔가 기분을 좀 석연찮은 그런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럼 저의 윤호의 식사 대접, 떡국떡으로 라볶이 하는 윤호의 그 일상 요리 시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짠! 이제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요리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어제 밥을 뭐랑 먹으면 좋을까라는 또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1일 1식 한다는 거, 그거 하려면은 그래도 한 끼 먹는 거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또 함께 되고, 또 이것저것 궁상 머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일단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라면사리, 그리고 부산 어묵, 그리고 펭귄 꽁치 통조림, 그리고 저희 집 냉동실에 있는 파 얼려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 새끼 웃긴 놈 아닌가? 아니, 라볶이면 라볶이지 웬 꽁치 통조림? 여러분, 제가 이 펭귄 꽁치 통조림을 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0년도 10월 20일 작년 2019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10월 20일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어느덧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번 제사 때 제가 또 홀로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상을 한번 차려보려고 합니다. 잔치국수, 그리고 꽁치 통조림이 들어간 김치찌개에 아버지께서 그토록 맛있게 드셨었던 두부 넣어서 꽁치 김치찌개 두부를 얹은 거를 얹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뭘까 모르겠는데, 원래 제사상에는 붉은 빛깔이 도는 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저희 동네 마트가 지금 펭귄 꽁치 통조림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또 오르기 전에 잽싸게 캐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0월 20일, 그러니까 다음주 화요일, 아버지를 위해서 꽁치 통조림, 김치, 그리고 두부 넣은, 제목이 이렇게 되군요. 두부 꽁치 김치찌개를 아버지 제사상에 아주 맛스럽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한테는 조용히 비밀스럽게 아들인 저로서 아버지한테 맛 좋은 제사상 차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떡국떡 라볶이 하는 데는 이 펭귄 꽁치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떡국떡 라볶이 만드는 요리 과정을 지켜보시죠. 일단 집에 떡국떡이 있어요. 아니, 집에 웬 떡국떡? 누구나 집에 다 한 번쯤 있다는 그 떡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추석날 떡국떡을 뜬금없이 사오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주로 떡국떡을 언제 먹냐면은 라면에 넣어 먹을 때나, 혹은 이렇게 아주 가끔 떡볶이를 해 먹을 때, 혹은 어머니께서는 떡국떡으로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떡국떡을 이렇게 구워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떡국떡을 한 두 주먹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좀 불려서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진짜로 떡국떡이에요, 여러분. 올해 토요일이란다. 올 추석 때 어머니께서 참기름, 들기름 사오시면서 떡국떡을 좀 갖고 오셨었는데 5,000원어치 사왔어요. 그래서
한 줌은 한번 라면에 넣어서 먹었고요. 이번에는 한 줌, 두 주먹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 넣고 있는 겁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래떡이나 떡볶이 밀떡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은 적은 있는데 떡국떡으로는 글쎄요, 맛있게 잘 될까요? 아무튼 저희 동네 떡집은 떡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해서 찰진 맛이 나서요. 이 집 떡은 확실히 맛있습니다. 아무튼 떡국떡 이렇게 물에 넣어서 물에 불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도 기름을 안 묻게 하기 위해서 센스있게 어묵을 미리 꺼내서요, 삼각형 모양, 사각형, 두고각 이렇게 썰어 놓고요. 별다른 재료 안 들어갑니다. 저희는 일단 커다란 후라이팬 큰거 코팅 안 된 걸로요. 거기다가 고추장 2숟갈 넣고요, 설탕 3숟갈 넣고요, 그리고 냉동으로 얼려져 있는 파, 이거만 넣으면 끝입니다. 더 뭐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약간 감칠맛을 내고 싶으시면요, 국간장 있죠? 국간장 1숟갈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이 만화의 에피소드처럼 제가 솔직히 물 조절을 진짜 못해요. 특히 라면 하나 끓일 때도 물이 꼭 한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특히 떡볶이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쫀득쫀득하지만 걸쭉한 국물로 된 떡볶이가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국물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꼭 떡볶이를 하면요, 떡볶이가 꼭 한강이 되어서 마치 떡이 시체마냥 둥둥 떠다니거든요. 가뜩이나 이 냄비, 이 후라이팬이 좀 사이즈가 큰 거라서 혹시라도 제가 물 조절을 실수해가지고 혹시라도 한강 떡국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에 다잡고 이날은 떡국떡 이 담아다 놨던 라면 1개 끓일 만큼 양의 이 냄비에다가 물을 쟁여서 라면 하나 끓일 만큼 양의 정량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부었습니다. 근데 막상 부으니까 물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적 갈등을 때렸습니다. 좀 더 넣어서 한 이 정도 물을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혼자 먹잖아요. 그래서 1인분용이면 확실히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확실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물이 팔팔 끓으면서 끓을 때 떡볶이를 물에서 잘 개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풀어지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거는 어묵입니다. 어묵이 끓이는 순간, 왜 어묵탕도 어묵에서 특유의 그 생선 그 냄새가 풍미하는 게 국물에 배어지니까 말 그대로 어묵탕 국물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떡볶이 파는 데서는요, 떡볶이 끓일 때 옆에 어묵 국물을 같이 끓이잖아요. 그 어묵 국물을 넣어서 떡볶이를 끓이니까 실제로 집에서 먹는 떡볶이 맛하고 전혀 많은 차이가 나는 아주 꿀맛이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어묵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라면 사리를 넣고, 원래는 떡볶이 떡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건 가래떡이잖아요. 그래서 가래떡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물이 또 한강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됐어요. 과연 이게 물이 쫄을까?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라면을 약간 푹 익혀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이 떡국떡이 또 얇아가지고 금방 익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은 이만큼 또 많죠. 분명히 제가 추가로 물을 더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끓이다 보니까 또 한강이 됐지 뭡니까? 이게 물 조절 실패. 그래서 일단은 끓여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그래 한 30초에서 한 40초만 더 팔팔 이렇게 끓여보자 해서 끓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대박! 물이 쫄았습니다. 쫄았던 이유가 어묵하고 라면 면에 국물이 스며들면서 머금더라고요. 그래서 와, 걸쭉걸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떡볶이 많이 만들어 먹어봤지만은
떡볶이 만들면은 대부분 저는 주로 국물 떡볶이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날 처음으로 떡볶이가 걸쭉해진 것을 처음으로 양심 고백하는데,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마음마냥 제 마음은 마구마구 설렸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먹음직스럽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너무 자아자찬을 했어요. 그래도 걸쭉한 떡볶이를 만들어 보기 진짜 어렵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떡볶이 끓이다가 국물이 너무 많았다 싶으면요, 일부러 국자로 퍼가지고 아깝지만은 그 싱크대에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 국물을. 근데 이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떡볶이를 잘 끓이려면은 물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끓일 때 888 더 오래 끓여야 된다는 그 진가를 알게 된 거죠. 오래 끓일수록 어묵은 떡볶이 국물을 머금고, 또 라면사리가 떡볶이 국물을 머금고, 떡국떡이 라면 국물을 떡볶이 국물을 머금다 보니까 걸쭉해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유, 막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진짜. 드디어 걸쭉한 떡볶이가 됐구나 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근데 떡볶이를 해 드실 때 국물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저처럼 걸쭉한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걸쭉한 떡볶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접시로 말하자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탕수육 중짜 대짜 항상 시키면은 저희 집 유리그릇, 유일한 이 어머니께서 좀 아끼시는 건데 제가 살짝 몰래 꺼내서 이렇게 해먹곤 합니다.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그 그릇 욕심 부심이 강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깨지게끔 해먹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날 어머니 몰래 살금살금 모시듯이 꺼내가지고요 떡국떡 라볶이를 부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요리에 깨 뿌리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거는 위장술이에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위장술이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깨를 안 뿌리거든요. 근데 이날은 왠지 깨를 뿌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이 자식 떡국떡으로 라볶이도 맛있게 만들었는데 라는 걸 포장해주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처음으로 진짜 국물이 없게끔 걸쭉한 떡볶이를 만들어서 이날 진짜 행복했었답니다. 그럼 이제 먹으러 갈까요? 이날의 저의 점심, 아침 겸 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김밥 싸왔던 것 중에서 깜빡 잊고 못 챙겨 먹은 단무지, 그리고 어머니표 동치미, 그리고 보리찬물, 그리고 걸쭉한 떡볶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맛은 어땠냐고요? 존맛탱이었습니다. 아주 존맛탱. 그리고 한 번 더 사진을 가깝게 찍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께 먼저 눈으로나마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가깝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윤호가 만든 떡국떡 라볶이 한 접시 눈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요리를 한 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떡볶이라고 해서 꼭 밀떡이 들어가고 쌀떡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래떡도 그렇고 말이죠. 이렇게 가난하고 얇은 떡국떡으로도 떡볶이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한 오래전쯤에는 올 추석에도 송편 먹었지만은 올해 송편은 진짜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송편이 항상 남아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송편을 예전에는 그걸로 떡볶이를 해 먹은 적이 있었어요. 송편 떡볶이. 여러분, 송편 떡볶이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떡이 금방 퍼져가지고 다 늘러붙거나 그 형태가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떡은 항상 맨 마지막에 넣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이날 좀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은, 좀 시원섭섭한 게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삶은 달걀을 제가 딱히 특별히 준비 못했었던 게 너무 에바였습니다. 떡볶이는 역시 삶은 달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고요? 물 조절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넣을 뻔했던 거 안 넣고 오래도록 끓였더니 걸쭉한 떡국떡 라볶이를 완성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떡국떡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보고 계시면요, 저처럼 떡국떡으로 라볶이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강추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 한 번쯤 저처럼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용기가 맛있는 음식을 쟁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윤호에게 나 자신 스스로에게 식사 대접했었던 요리는 떡국떡 라볶이였습니다. 여러분께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사하십시오.